동네 슈퍼 주인을 만난 은총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막막하네요. 어른스럽게 말하는 은총이가 대견해 보였습니다. 은총이가 집을 나가야 한다는 소식을 윤성호가 들었죠.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해보면 당장은 이사를 걱정해야 하는 은총이 가족이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착한 은총이가 어떤 선물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어떤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신여진은 구하나가 자신의 손자를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하나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집의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구하나는 당장 다른 거처를 마련해야 했지만 은총이와 함께 지낼 적당한 집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통장 잔고를 여러 번 확인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은총이는 슈퍼에 심부름을 갔다가 슈퍼 주인에게 집값이 많이 올라 어디로 이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마침 은총이를 몰래 지켜보고 있던 윤성호는 이 대화를 듣고 그들이 공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성호는 다시 익명으로 신여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구하나와 은총이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신여진은 이 편지를 받자마자 구하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길고 한적한 골목을 따라 구하나의 집에 도착한 신여진은 허름하지만 정갈한 외관을 보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구하나는 뜻밖의 방문에 놀랐지만 신여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던 구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신여진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하나씩 부탁이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구하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식어가는 것도 잊은 채 신여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신여진은 은총이가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구하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죽은 친구 유진이의 아들이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총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저 유진이가 부탁한 대로 은총이를 돌봤을 뿐이에요. 신여진은 구하나의 눈물 어린 고백에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이어서 신여진은 구하나가 집을 잃게 된 상황에 대해 물었고 구하나는 솔직하게 현재의 곤란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장 이사할 곳을 찾지 못했어요. 은총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는데 신여진은 그 말을 듣고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총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을 겪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그녀는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은총이와 구하나를 위해 200억 원이 넘는 초호화 대저택을 마련했습니다. 대저택은 고요한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고 창문으로는 푸른 숲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거대한 대문을 지나면 은총이가 좋아할 만한 놀이 공간과 넓은 정원이 있었으며 집 내부는 최첨단 시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영장에서는 햇살이 반짝였고 집 안 곳곳에 은총이가 좋아할 장난감과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따금씩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지 손등을 꼬집어 확인하곤 했습니다. 은총이는 넓은 정원에서 신나게 뛰어놀며 환하게 웃었고 때로는 구하나와 함께 거대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며 아이 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녁이면 집안의 작은 도서관에서 구하나가 읽어주는 동화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은총이의 방에는 그가 꿈꾸던 별이 빛나는 천장 장식이 늘 반짝였습니다.
구하나는 어느 날 밤 새 집의 넓은 베란다에서 신여진과 차를 마시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총이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려요. 전 유진이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신여진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 씨는 이미 충분히 해줬어요. 그녀의 말에 구하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하나는 종종 은총이와 함께 정원의 꽃밭을 가꾸며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이런 꽃을 좋아했을까? 그 순간 구하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 엄마는 꽃을 정말 사랑했단다. 은총이는 그 말을 듣고 더 열심히 꽃씨를 심었습니다. 정원에 심어진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따스해졌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와 함께 정원의 작은 연못 근처에 자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연못에서는 작은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쳤고 은총이는 물속을 들여다보며 종종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저 물고기들도 우리처럼 가족이 있겠죠? 신여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 은총아.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란다. 윤성호는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유진이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지만 은총이를 통해 유진이의 흔적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손자 은총이는 이제 안전해. 우리가 지켜줄 거야. 윤성호는 속으로 다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유진이에 대한 그리움과 은총이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신여진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은총이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신여진과 윤성호는 은총이를 안전하게 키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동시에 유진이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신여진은 회사 내 모든 자원을 동원해 유진이 사고와 관련된 단서를 찾기 시작했고 윤성호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 뒤를 지원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점점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단서들이 모여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나고 마침내 진범인 최명지와 윤세영이 그들의 거짓된 살 뒤에 숨겨진 악행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으며 무너졌고 신여진과 윤성호는 비로소 유진이에게 약속했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은총이는 가족의 사랑 속에서 밝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원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봄날 은총이는 자신의 새로운 집에서 밝게 웃으며 뛰어놀았고 신여진과 윤성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착한 구하나와 은총이가 큰 축복을 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